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8일 지금 새벽 5시 8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끝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과연 계속 이재명을 안고 갈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압니다. 일주일 전에 경선에서 승리해가지고 결선 투표 갈 필요 없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보통 같으면은 이럴 경우에 지지율이 폭등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재명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루에 하나씩 이재명에게 불리한 정보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재명은 과연 재기할 수 있느냐? 뉴데일리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두 사람 모두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재명을 누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10%포인트를 넘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 분석을 곁들이겠습니다. 이 뉴데일리 조사는 보통 보면니까 2주에 한 번씩 하는구먼요. 지난 2일 조사에서는 10.5%포인트의 차이를 보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 격차는 이번에는 13.7%포인트로 벌어졌고, 지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0.7%포인트 뒤졌던 홍준표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11%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걸로 나왔다, 이겁니다. 뉴데일리와 시사 경남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PNR, People Networks Research가 지난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전국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윤석열,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43.9%, 이재명 30.2%입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3.7%포인트, 반올림하면 1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이재명 가상 대결에서는 홍준표 42.3, 이재명 31.2%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1%포인트입니다. 먼저 윤석열, 이재명 후보 양자 대결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을 눌렀습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40.0%, 이재명 34.1%, 경기 인천에서는 윤석열 44.7%, 이재명 30.8%. 이 자신의 본거지인 경기도에서도 크게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예상대로 윤석열 55.3%, 그리고 이재명 19.2%, 부산, 울산, 경남 역시 윤석열 49%, 그리고 이재명 25.8% 차이가 큽니다.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는 윤석열 54.1%, 그리고 이재명 21.9%, 더블 스코어입니다. 강원, 제주에서는 윤석열 39.1%, 이재명 32.2%. 다만 광주, 전남북에서는 이재명 46.1%, 윤석열 20.3%.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는 윤석열 31.9%,
이재명 27%, 30대에서는 윤석열 35.8, 이재명 27.5, 그리고 40대에서만은 윤석열 33.3, 이재명 39.2%로 이 40대에서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 윤석열 47.4, 이재명 31.1, 60대에서는 윤석열 61.5%, 그리고 이재명 29.3%, 7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57.7, 이재명 2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으로 따돌렸는데, 이 홍준표의 경우에는 이 호남을 뺀 전 지역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서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성향은 지금 비슷합니다. 다만 호남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광주 전남북에서 홍준표 31.1, 이재명 49.5, 이 광주 전남북에서 홍준표 후보가 31%를 얻는데, 이게 만약 본선에서 이렇게 많이 얻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 수백만 표 차이가 아니라 한 500만 표 차이로 압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홍준표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재명에게 앞선 걸로 나옵니다. 특히 40대에서도 홍준표 41.3, 이재명 39.5%로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사에서는 원희룡, 유승민까지 넣어보았습니다. 원희룡, 이재명이 대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32.3, 원희룡 29.3%,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유승민의 경우에는 이재명 31.2, 유승민 23.8%로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유승민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압승 구도고, 그런데 원희룡 대 이재명도 그 결과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흥미로운 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도 한번 이런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것은 앞으로 11월 초에 있을 국민의힘 경선을 예상해 본다는 취지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양자 대결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답니다. 윤석열 62.7, 이재명 7%, 압승이죠. 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니까 보수와 중도를 합친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홍준표 58.2, 이재명 10%, 원희룡 39.6, 이재명 10%, 유승민 31.4, 이재명 10%. 왜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약간 앞섭니다. 윤석열 62.7, 홍준표 58.2.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압축을 해봤더니 윤석열 70.4, 그리고 이재명 3.6, 홍준표 62%, 이재명 7.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45.1, 이재명 5.2, 유승민 35.4, 이재명 6.9. 여기서 윤석열 70.4 득표율이, 그리고 홍준표 62, 여기서도 약간의 차이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조사를 해가지고 당원들에 대한 조사와 합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윤석열에게도 홍준표에게도 지는 걸로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재명이 반등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계속 국민의힘 경선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격전을 통해서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는 아마 컨벤션 효과가 생길 것 같아요. 다만 깨끗하게 진 사람이 승복한다는 전제입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의제기를 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모습이 흔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서 한 10몇 %만 이재명 계속 지지고 나머지 40%는 윤석열 쪽으로, 나머지 한 30%는 홍준표 쪽으로 이탈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예컨대 가상입니다. 가상 대결에서 한 20%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이래 돼 버리면은 민주당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 문제고, 그 다음에 검찰, 경찰이 달라질 겁니다. 정권 교체가 확실하구나 하면은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에. 그러면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재명 지지율 저조 또는 하락세와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된다 이거죠. 이게 또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대장동이라는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서 천천히 깔아앉으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수렁에 빠지자마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빠지는 꼴입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아마 어이없어 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